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NKTV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3회에 걸쳐서 영상 칼럼 진일 프레임의 본질과 독소 제1부 토착 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집권 이후 벌어진 정치적 실패를 돕고 다음 총선에서도 기필코 승리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정치공학적 기초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기초공사 중 하나가 바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요, 모름지기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을 법상 싶은 국내의 간첩 또 친북 조직들이 총동원되어 제2의 촛불 민심에 불을 지펴보려고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종북 정권이 악용하고 있는 친일 프레임 본질을 파헤치고 그들이 전술 용어로 관해서 뿌려대고 있는 토착 왜구라는 단어의 혹성에 대해서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낱낱이 까발려 놓으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45세의 나이로 남한에 온 저는 남한의 어떠한 정파와 또 지역주의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저는 오로지 북한 인권, 북한의 독재 청산 그리고 자유로운 조선을 목표로 활동해 왔을 뿐 어떤 당파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반일 감정 부추기의 양상이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김일성의 항일 투쟁사의 틀거지 이걸 너무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 논리를 활용하고 무차별적으로 남한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본능적인 적개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확산시키고 있는 친일 프레임에는 일본이 조선 지배를 과거 유목민족에 의한 수탈적 침략과 동일시하는 이미지들로 채워져 놓고 친일은 곧 매국이라는 무조건적 논리를 따라가도록 고안된 아주 고차원적 선전 논리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낸 논리와 용어의 속성상 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대중은 근거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의감을 지닌 존재라면 무조건 일본을 철전지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며 일본과의 우호친선을 말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친일파 한마디를 욕처럼 던져줄 수 있는 이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를 빼앗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볼 이유도 없고 자기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도 못 느끼는 그런 바보들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바보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지난 공산당과 독재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대적 승리 전법입니다. 공산당 유령이라는 유명한 용어와 논리를 개발한 막스. 그는 능력대로 일하고 수요대로 분배받는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유럽에 유포시켰죠. 수많은 추종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마침내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의 공산주의 종주국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때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와 아주 때가 질 나쁜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선전수법을 통해서
그들이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였던 것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공산당의 선전 망령들이 되살아나 심각한 사회적 반동을 양산해내고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여당까지 나서서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는 토착외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한에서 최근 등장한 이 표현을 요즘 들어 북한이 너무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북한은 원래 남한을 호구로 보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쓰는 말에 또 용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으며 비난질을 해왔죠. 때문에 또 남한이 쓰는 용어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착외구라는 표현이 등장하자마자 북한은 맨 먼저 그 용어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북한이 악명 높은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7월 22일자 논평에서 말한 그 토착외구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의 태도다. 한교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이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망언을 해대고 보수 언론들은 현 정부의 애교 정책 실패임을 설파하고 있고 일본 측 전략물자가 남한에서 북에 유출되고 있다는 일본이 거짓 주장에 맞장구까지 치면서 연일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과연 이 자들은 어느 사회 국민들이며 어느 사회 언론인가? 토착외구라고 하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후한 무치한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일제히 식민지 범죄사가 정당화되고 모처럼 한반도에 마련된 평화번영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용납 못할 일본이 범죄 행위와 친일 적폐 세력들이 4대 매국 행위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뇌까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사의 항일 대전, 친일, 반일 이 바람을 이제 불어대는 것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한과 일본이 갈등에 이간질을 해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요, 이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보수 세력을 친일 이적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종북 세력의 득세를 이루려는 것. 셋째는요, 북한이 불법적인 전략물자 수입 때문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마치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한 남한이 침략 전략인 것처럼 오도하는 수책인 것입니다. 사실 외놈 또는 외구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젊은 사람들이 쓴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지만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토착외구라는 이 단어의 정서는 바로 북한이 선전적 의도와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 용어가 나오자 맞장구를 바로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한을 두루 살아본 저는 그동안 일본에 대한 남북한의 정서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나 최근 민노총이 장악한 공중파 언론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논조에서 그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보수 애국 세력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이성적 대응과 지혜로운 대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내국노로 몰아가는 작태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수 애국 세력들이 일본과의 우호 친선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죠. 오롯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거 진짜 친일파 인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토착 외구도 모자라서 친일파라는 철이 한창 지난 용어까지 동원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김일성을 우상하기 위해서 가짜 항일 투쟁 경력을 활용해 온 북한식 역사관을 따르는 바보짓일 뿐이며, 진짜 매국 행위라는 사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못난 것이 모조리 나라 탓이라고 믿는 좌경 빨갱이들이 어느 음습한 장소에 모여서 만들어낸 용어들을 넙죽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 생각인 양 나불거리기 전에 제발 그 용어가 뜻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지성을 발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영상 칼럼 친일 프레임의 본질과 독소 제1부 토착 왜곡, 이 시간을 북한이 요즘 우리 사이에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는 반일 총력전, 이 슬로건을 읽어드린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여, 반일, 반자유한국당 투쟁에 그대의 불같은 자존을 맹렬히 폭발시키자. 참 엉터리 없는 이런 구호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